안녕하세요, 50만입니다. 오늘은 양아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은 온라인 창업이 대세라 관심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구매 대행 위탁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물건을 팔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생산하는 순간 잉여 생산물이 남기 때문에 싫든 좋든 유통, 도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손해볼 건 없죠. 도매 시장의 매력은 하루 종일 놀다가도 손님 한 명 잘 잡으면 하루에 순이익이 몇십만 원에서 돈 1,000만 원 이상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어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거상일 확률이 높아요. 장사 오래 한 사람일수록 번듯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거래도 믿질 않아요.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정 매출, 고정 수입이라는 게 없어서 늘 손님 한 명이 아쉬워요. 그런 도매인의 마음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아치 소매상은 처음 몇 번은 결제를 잘해주고요. 물건도 돈 100만 원 이상 가져가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옵니다. 적어도 한 달에 돈 1,000만 원 이상 가져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매상은 정기적으로 오는 아직은 양아치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은 소매상한테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저녁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다 보면 몇 번 얼굴도 받고 긴장감이 서로 풀립니다. 이때 소매상이 형, 동생 또는 누나, 언니로 지내자고 해요. 그렇게 거래로 인해서 막역한 사이가 되면 도매인은 이 소매상하고 영혼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사회에서 만난 인연은 나이가 엇비슷하면 그냥 계속 존칭을 써요. 더욱이 거래로 만난 사이는 절대 형, 동생 안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싫은 소리 하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저렇게 말해놓고 나한테 이런저런 정보를 뜯어내죠. 심한 경우는 주문할 것처럼 말해서 샘플 뽑아주고 단가 알려줬더니 우리 샘플 가지고 여러 공장 다니면서 더 싸게 만들려고 단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매상은 한 달 결제를 가자고 해요. 여태껏 거래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도매인은 소매상의 말을 따릅니다. 만약 그런 거래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소매상은 내 경쟁업체한테 물건을 더 많이 주문합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시장에 미수거래가 정말 많았어요. 현찰 거래가 30%도 안 될 때가 많았죠. IMF 이후로 어음거래가 많이 사라졌고요. 2008년 리먼 사태 터지면서 미수거래가 많이 사라졌어요. 2012년 지나고 나서야 미수거래가 거의 사라지는 추세였는데 일이 없거나 거래처가 없는 사업체는요, 탈이 나는 거래인지 알면서도 미수거래를 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도매인 입장에서는요, 내 옆 또는 앞가게 거래처를 내줄 바엔 보통 소매상의 조건을 수락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 결제로 가게 되면 주문 물량이 더 늘어나요. 그 소매상이 장사를 잘해서 주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외상이라 주문이 더 늘어나요.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결제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제 10일 이상 늦어지던가 아니면 80% 정도만 돈이 들어와요. 그렇게 매달 20에서 30%씩 돈이 덜 들어오면 순식간에 미수금이 1,00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래도 결제가 좀 늦어도 80%만 들어와도 도매인 입장에선 아직까진 나쁜 거래가 아니어서 매달 계속 물건을 보냅니다. 그렇게 6개월 이상 지나면 미수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불어나 있어요. 많이 가져갈수록 미수금 불어나는 속도는 엄청나요. 그래서 매출은 거품입니다. 매출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얼마가 남냐가 중요해요. 솔직히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마음먹고 매출만 올리려고 진짜 마음을 먹잖아요. 월 1억 이상 찍을 수 있어요. 난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단가를 풀면 됩니다. 시장을 선점하려고 기존 시장에 후발주자로 들어온 사람이 그냥 막 10%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진으로 물건을 풀고 외상 주고 위탁 판매 주고 하면 그게 다 매출이에요. 이러면 초반엔 거래처 엄청 뚫리죠. 이게 여러분이 듣는 공격적인 마케팅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영업 생태계를 교란시키죠. 보통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카피로 정품과 엇비슷한 물건을 만들어 싸게 푸는데 나중엔 재고로 남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합니다. 애초에 물건을 만들던 기술자가 아니어서 내 물건이 정품과 비슷한데 왜 안 나가는지 이유도 몰라요. 싸게 팔면 잘 팔리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동종업계 사람들 무지 피곤해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적자가 나도 매출을 키우면 나중에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아마존 영업 방식을 소상공인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거 길게 가야 2년 버텨요. 어설픈 경제, 경영, 사업 이론을 나한테 적용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본인은 진짜 크게 망합니다. 이야기가 샜네요. 다시 양아치 거래처 미수금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미수금이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도매인은 앞전 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 거래를 해요. 돈 달라는 말 하기가 힘든 게 제조업체는 나 말고도 많아서 소매상은 어디든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조업자가 현찰 장사만 하면요, 부도율이 진짜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도 너무 많다 싶어서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매상은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부 결제를 해줘요. 그리고 다른 물건을 더 많이 시킵니다. 100% 다 받은 건 아니지만 도매상 입장에선 그래도 50% 이상 받아냈으니까 다행이나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소매상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양아치 소매상은 중간에 미수금을 완전히 다 주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폭탄 주문을 넣습니다. 결국 미수금은 더 쌓여요. 주문받은 물건을 납품할 때쯤 소매상은 무언가 제품 꼬투리를 잡아서 몇백 원을 더 깎아요. 이 소매상을 위해서 만든 물건이라 다른데 물건을 주기도 애매해서 어쩔 수 없이 깎인 가격에 물건을 내보내요. 처음부터 싼 가격을 부른 터라 마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때부터 도메인과 소매상은 틀어지기 시작하고요. 소매상은 양아치 기질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도메인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거래처가 내 경쟁업체에 가는 건 못 봐서 줄다리기 거래를 하지만 이미 양아치 소매상은 도메인 머리 위에 앉아서 도메인이 뭐가 아쉬운지 다 알고 있죠. 그렇게 2-3년이 지나면 미수금은 엄청나게 불어나 버립니다. 저런 양아치 소매상들 중에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거나 제조 경험이 있는 소매상이 많아요. 그래서 제조업자의 상황을 잘 알죠. 물건 제조업자는 장사가 되던 안 되던 신상을 늘 만들어야 돼요. 창고 크기에 따라 재고가 금방 쌓입니다. 신상이 있어야 구상품이 같이 팔려요. 그래서 신상을 끊임없이 만드는 거고 결국 이게 계속 쌓이면 결국 망합니다. 아주 크게 망하죠. 하지만 이런 거래도 끝내 결국 파국으로 치달아요.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 미수금을 뜯깁니다. 거래 액수에 따라 더 많이 털리기도 해요. 실제 이리저리 깎아준 물건값까지 더하면 금액은 더 큽니다. 양아치 소매상은 처음부터 이런 시나리오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한 군데랑 틀어지면 다른 데 가서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양아치 소매상이 10년 동안 여러 도메인한테 이렇게 작업을 걸면요. 장사 수익금 외 미수금 뜯어간 것만 이익이 최소 수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거래가 틀어진 도매상의 물건을 도매가 50% 아래 가격으로 덤핑을 쳐서 물건을 한 방에 정리하죠. 거래했던 도매상의 신뢰에 타격까지 입혀요. 도메인한테 갑자기 전화들이 막 옵니다. 그동안 나한테만 물건 비싸게 준 거냐고 거래처들이 막 따져대는데 처음엔 도메인도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시간이 좀 지나서야 양아치 소매상 짓인 걸 알아요. 거래처 달래는데도 정말 한 세월 걸립니다. 법으로 해결 못하냐고요? 법이 해결을 못해요. 일반인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이 내가 입은 피해를 증명해야 돼요. 증명 못하면 되려 왜 그런 바보 같은 거를 했냐고 핀잔을 받죠. 현실적으로 매번 거래할 때마다 차용증을 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방은 보통 전화나 카톡으로 주문이 옵니다. 오랜 거래 신용이 있어서 일단 물건 먼저 내려주죠. 돈은 빨라야 2-3일, 늦으면 보름 뒤에 입금됩니다. 시장은 간이 영수증 하나만 써요. 그냥 신용으로 100% 거래해요. 나도 중국 공장과 신용 하나로 계약금 없이 지금 거래하고 있어요. 물건 받고 2개월까지 기다려줍니다. 대신 돈은 다 줬어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지막에 뜯길 걸 알면서도 물건을 줍니다. 12년 된 일인데 가게를 정리할 거란 소문이 돌기 시작한 4년 된 거래처가 있는데 어느 날 미수금을 다 결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미수금 결제액에 3배 가까운 물건을 주곤 했죠. 대충 눈치를 챘어요. 그냥 물건을 줬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죠. 일주일 뒤에 결혼한다고 청첩장까지 보내더라고요. 예식장 가서 축하도 해줬어요. 부주금도 했고요. 신혼여행 다녀온 후 내 가게에 들러 고맙다고 장사 열심히 해서 매출로 은혜를 갚겠다더니 보름 뒤 연락이 없어서 동대문 가게 찾아가 보니까 물건과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적했어요. 새로 바뀐 가게 사장한테 이 물건 내가 만든 거니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명함 주고 왔어요. 5년에서 10년 거래해도요 끝은 다 이럽니다.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뜯어내고 도망가더라고요.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거래처 사장이 있었는데 13년 거래한 사장님인데 나이가 들어 체력이 안 돼서 가게를 접는데 막판 4년을 빚으로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가게 접기 전 나한테 찾아와서 미수금의 절반만 줄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미수금 절반만 받고 서로 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처는 오랜 시간 같이 지내면서 밥도 먹고 볼링, 당구도 치고 여행도 같이 가지만 마지막엔 다들 원수가 돼서 끝납니다. 내가 자영업 10년차가 되고 산전주전 다 겪은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한테 손님이 없고 손해가 날 때도 힘들지만 사람한테 치이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했어요.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팔고 남은 이익으로 자본을 모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사업, 장사에 뛰어들어 보면 남 등쳐서 돈 버는 인간들이 진짜 많아요. 결제금이 1027만원이면 27만원을 안 주려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껴요. 나도 장사를 하지만 난 장사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잘 웃다가도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손해난다 치면 바로 돌변해요. 일부러 미수금을 수백에서 1-2천만원씩 쌓아두는 사람들이 결제를 해줄 때 큰 돈 주니까 꼭 50만원, 30만원 진짜 많은 100만원씩 깎아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계산된 행동이에요. 큰 돈 주면서 작은 돈을 깎는 방법. 5년, 10년, 2년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다 깨져요. 17년 장사를 하면서요 수백 명을 만났는데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5명도 안 됩니다. 5명이 뭐야? 한 3명 연락하나? 장사하면서 진짜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결제가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전화해주고요. 끝에 10원까지 다 입금해주는 사람이에요. 1026만 3,720원이 결제 금액이면 저 끝자리까지 다 넣어주는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저런 거래처가 있다면 잘해주세요. 진짜 당신의 영혼의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결제 깨끗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럼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